자, 그러면 에이빌 바이오 2부를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이번 리포트 좀 봐야죠. 그렇습니다. 예. 앞서 1부를 잘 이해하셨다면 리포트를 몇 가지 통해서 ABL 바이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복습해 볼까요? 암, 뇌질환, 이중항체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자, 올해 1월 달에 나왔던 리포트들을 좀 보시죠. 첫 번째 공동자극인자 기대주만 하는데 이 공동자극인자 이쪽이 4-1BB 그래파디 T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암치료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1월 17일 날 나왔던 거 ABL301은 저용량으로 임상 진행 예정. ABL301이 아까 말씀드렸던 거 산업피 이쪽에 기술 이전했던 거 있죠? 조 단위로. 네. 요 파킨슨병 치료제 그 얘기고요. 그리고 담도암 관련된 이야기들이 두 개나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암 중에서도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 무슨 암 여러 가지 암의 임상이 진행 중인 게 바로 ABL 바이오입니다. 네. 그리고 1월 30일 날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내용 한 가지만 좀 추려서 말씀드릴게요. 이번 하락은 내수 기반한 리포터였는데 리포트 내용에 ABL 바이오는 설립 후에 현재까지 총 규모 2.3조 원의 딜을 체결했다. 2022년 한 해에만 총 1632억 원의 마일스톤 기술료를 수령했고 설립 6년 만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했고 기대되는 성과도 앞으로 많은데 문제는 주가가 이를 반영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상장 당시 평가된 밸류에이션에 지나지 않는다. 재평가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올해 1월 달에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ABL 바이오의 가장 큰 특징은 기술이 좋아서 잘 만든 다음에 그거를 우선 팔아요. 그래서 네. 다 그런 거 관련 로열티로 먹고 사는 회사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앞으로 네. 게다가 기대감도 넘치는데 주가가 반영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좀 신중한가 봐요, 시장이. 그렇죠. 네. 자, 그리고 2월 달러가 보실까요? 여기 유진투자증권의 목표가 37,000원 유지 리포트 나왔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미충족 수요가 높은 위암 치료제. 이 위암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을 언급했고요. 이것도 이중강체죠. 거기다가 고형암, 임상 1상 후기 단계고요. 대장암 2상이고 담도암 2상과 3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파킨슨병도 임상 기대. 저용량으로는 임상 1상이 시작됐고 하반기에는 고용량으로도 임상될 거다. 이렇게 다양한 병 쪽에 다양한 암과 파킨슨병의 임상 기대감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2월달 27일 날 보시면 4-1BB 기반의 이중항체 그래파디 T 또 나왔죠. T세포 그러니까 우리 몸의 경찰이죠. T세포를 살려주는 4-1BB 항체를 붙인 그런데 독성이 센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이중항체 다른 한쪽에 독성을 낮추게 만들어 놓은 요쪽에 대한 기대감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중에 딱 두 가지 ABL503과 ABL111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파디 T 안에 이 두 가지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3월 20일에는 국내 대표 이중항체 전문 기업이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중항체. 5월 달에 나온 거에서 보시면 항암에서부터 알츠하이머, 또 키워드 반복이죠. 암과 뇌입니다. 자, 그리고 7월 달에 보시면 임상 중심의 글로벌 바이오텍이다 하고 목표가 37,000원 유지. 유진투자증권에 또 나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요 임상 결과가 2024년 내년에는 가시화될 거다. 올해 열심히 임상하고 내년에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 임상이 6개가 진행 중이다. 이거 굉장한 기대감입니다. 자, 거기다가 하나씩 얘기를 했는데 ABL001 이거는 담도암과 대장암이고요. 그리고 ABL301 자주 말씀드리죠? 파킨슨병입니다. 그리고 ABL111 위암 등등등 여러 가지 임상 진행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나온 리포트 하반기 주목해야 할 7가지 이유를 말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대장암 기대감이고요. 두 번째가 담도암, 세 번째 위와 식도암, 암 무지하게 많죠. 네 번째가 파트너사를 모색 중이래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빅파마 기술 이전 기대감이 든다. 사노피. 아까 사노피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 기대감이 또 다시 들고 있다는 거죠. 자, 게다가 다섯 번째 ABL103 이거는 특히 빅파마 쪽에서는 가장 관심 가지는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데 바로 유방암 쪽에 대한 기대감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섯 번째 파킨슨병 관련 기대감도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이중항체 개발을 위해서 글로벌 파트너사의 협력 기대감까지 7가지 이유를 정확히 꼽고있는데요. 되게 많죠. 이게 ABL 바이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월 달에도 나온 것들이 있는데 특히 확인될 BBB 플랫폼의 필요성 그래파디 B 말씀드린 바가 있죠. 역시 이쪽은 뇌질환 관련 파킨슨병 관련 기대감 11월 달에도 또 언급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니까 확실히
정리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짜맞춰지는 것 중에 하나가 완전한 한 방이 없어요. 맞아요. 다양하게 일단은 밑밥을 많이 깔아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ABL 301 파킨슨병과 관련해서는 세계 6위 제약사 사노피가 건드렸다는 그렇죠. 건 기술이 전했죠. 그만큼 거의 도달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임상은 엄청나게 이것저것 많이 있지만 그건 그냥 기대감이구나라는 생각. 그래서 아직까지 주가에도 그리고 재무적으로도 반영된 것들은 뭐 특히 눈에 띄지 않는 모습, 그런 게 약간의 아쉬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게요. 그래서 리포트에서도 1월 30일 날 재평가가 되어야 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확실히 뭔가 투자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확실한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뿌려놓은 건 오케이 인정. 네. 그런데 걷어야지. 그래야 들어갈 명분이 생기지.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갑자기 기억이 나요. 사노피한테 기술 이전했었던 어떤 회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때 제가 이 회사를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아직까지는 조금 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하다. 어쨌든 자, ABL 바이오 전 재무제표를 보면서 이래서 제약 바이오와 관련해서 신약이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특히 임상을 성공해야만 하는 이런 회사들의 재무제표는 안 봐도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실 재무제표를 보는 게 의미가 좀 없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왠지 좀 잘해야 되는데 이 이슈로만 보면은 뭐 좀 많이 하나 보다 이런 느낌인데, 자 우선은 연 단위로 좀 볼게요. 계속 안 좋았어요. 매출액 뭐 별 보이질 않죠 지금. 영업이익도 없었고 그나마 2019년 들어와가지고 조금 이익률이 좀 올라가긴 하면서 거의 뭐 까먹지도 않고 벌지도 않는 그런 상태가 되다가 작년 들어서 약간 좀 올라가 있는 상태라 별로 이렇게 볼만한 건 없는 것 같고요. 남기는 건 여전히 없죠. 매출이 늘어났지만. 근데 이게 연 단위로 봤을 때는 밋밋한데 이렇게 분기로 보면은 잘 벌 때 잘 벌고 못 벌 때 못 벌고 맞아요. 왔다 갔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년 퉁쳐버리면 제로요. 약간 주식으로 투자를 했는데 언제 너무 많이 벌고 언제 또 못 벌고 이래가지고 1년 딱 지나봤더니 수익률은 0%였다. 뭐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명확하게 쭉 안정적으로 뽑아먹을 만한 것들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드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었고, 또 자산 총계나 부채, 또 저희도 얼마나 또 이것도 투자하다 보면 부채가 늘어나기만 할까 이걸 좀 봤었는데 작년 그 4분기부터 갑자기 3, 4분기에 넘어가면서 부채가 확 늘어요. 이제 그때 뭔가 기술력을 투자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쭉 한번 앞에서 내용을 쭉 보니까 게다가 이 제약바이오 쪽은 확실히 연구개발하는데 비용이 워낙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갑작스럽게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게 사실 그리고 이게 성공을 하기 전까지는 얼마나 투자만 계속해야 되는 건지 미지수인 경우도 제법 많죠. 그러니까 투자가 될 때는 부채가 늘고 그거 팔아가지고 매출 들어왔었을 때는 또 부채가 줄고, 이런 식의 반복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또 ROE로 봤을 때는 그나마 그래도 괜찮았어요. 왜냐면 이때가 언제냐면 2018년이었는데 마이너스 330%. 이거 갖고 있으면 이건 안 되는, 투자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2019년에 큰 폭의 개선을 하면서 올해 3분기까지 그세를 잘 유지하고 있고, 분기로 봤을 때는 이제 마이너스 59에서 지금 마이너스 9까지 줄여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가 한두 방씩 터졌을 때는 이게 더 줄 수 있고, 그 기술력을 많이 팔았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이제 박리담회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게 워낙에 많으니까 쌓이는 거죠. 약간 음원 그리고 작곡가처럼. 사실 뭐 절대적으로는 아직도 여전히 안 좋지만 흐름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만하다. 그 정도 판단이 딱 적당한 것 같고요. 오늘부터는 PER, PBR에다가 주당 매출액 SPA, S까지 같이 보려고 합니다. 보니까 이 주당 매출액 자체를 개념이 뭐냐면 지금 한 주당 얼마의 매출액을 내가 벌어들이고 있나, 그러니까 한 주당 가치가 높냐 낮냐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지금 1년 단위로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은 높아졌어요. 이때만 좀 많이 플러스로 좀 가고 있다가 또 분기로 봤을 때는 좀 약간 들쭉날쭉하는 그런 흐름들. 지금 1414원에서 작년에 올해 지금 3분기로 봤을 때는 또 179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뭔가 매우 극단적이다라는 부분. 근데 좀 힌트만 좀 보자면 EPS 연간으로 봤을 때는 좀 회복하지만 DPS는 하락세, 긍정적이에요. 주당 매출도 늘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로 봤었을 때는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아진 그런 상태이고요.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표를 보게 되면 역시 연간으로 봤을 때는 진짜 계속 마이너스였다가
작년에 그냥 갑자기 확 플러스로 매출액이 확 늘어요. 이게 마일스톤 들어왔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때는 매출액도 많이 늘었었고 또 기술력도 이때 많이 쏟아부었고 이때 부채 많이 늘었었잖아요. 이때 투자를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분기로 봤을 때는 역시 특별하게 상황이 제가 봐서 마일스톤 들어오는 그럴 때하고 아닐 때하고 매출액 차이가 굉장히 크고 그렇죠. 네, 돈 들어오면은 기술력 투자를 좀 하려고 하는 편인데 만약에 돈이 이렇게 안 들어왔을 때는 이때는 아예 기술 투자를 못하는 약간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재무제표로 봤었을 때는 읽을 수는 있어요. 어떤 상황인지. 하지만 오히려 이런 회사들의 특징은 앞서서 일부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 네. 회사가 네. 추진하고 있는 것들의 내용, 개념들, 지금 추진하는 임상에 대한 이해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러한 기술력에 내가 베팅을 하고 싶다. 이런 연구원님들이라면 ABL 바이오는 어느 정도의 그런 근거, 나는 이걸로 지금 벌고 있고 벌 계획이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무제표는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고 잘 되면 더 올라가겠죠. 사실 뭐 한미약품이나 네. 유한양행이나 종근당 이런 데는 이미 좀 다른 걸로 많이 벌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워낙에 뭐 전통의 제약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랑 이거랑 비교하니까 여긴 되게 불안정해 보여 상대적으로. 근데 딴 데는 이게 자기가 번 돈 갖고 그걸 갖고선 또 신약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투자 성향에 따라서 저 같으면 조금 더 이렇게 안정적인 상황에서 조금씩 수익률이 많이 안 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번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연구원님들 오늘은 ABL 바이오라는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네. 자, 제약바이오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궁금한 종목들, 관심 있는 종목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고 괜찮은 종목들 그리고 공부해볼 가치가 있는 종목이라면 저희와 함께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